안녕하세요. 건쟁이의 건축작실 7분 스피치입니다. 건축, 도시, 디자인 등등 이번 한 달 중에 인상적이었던 주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근 댓글로도 요청이 있었고, 저도 좀 알아보고 싶었던 올해 프리츠커 수상자 리켄 야마모토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수상 후에 저도 사무실 스텝이나 연구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다들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사실 그랬고요. 일본 내에서 바라봤을 때도 아직 뭐 다니구치 요시오라든지 히로시 나이토, 쿠마켄코 등등 쟁쟁한 건축가들이 있는데 리켄 야마모토라고 했을 때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회 현상에 있어서 리켄 야마모토 건축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프리츠커에 선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구글링을 하면서 야마모토 리켄 건축가의 양력과 함께 홈페이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리켄 야마모토 건축가의 양력을 좀 살펴볼게요. 야마모토 리켄, 성이 야마모토의 이름이 리켄입니다. 1945년에 베이징 출신이에요. 지금부터는 리켄이라고 짧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리켄의 아버지는 엔지니어로 베이징에 있었는데 리켄이 4살 때 돌아가시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요코하마로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니혼대학, 일본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도쿄 예술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도쿄 대학에서 히로시 하라 밑에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히로시 하라는 교토역을 디자인한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이제 교토역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철골로 굉장히 큰 아트리움이 있는데요. 이걸로 저도 이 히로시 하라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다시 리켄으로 돌아오면 1973년에 본인의 이름으로 독립을 하고 때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고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요코하마 국립대학과 니혼 대학에서 교수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고야 조형대학에서 2022년까지 가르치고 2022년에는 도쿄예술대학의 초청교수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도요이토와 함께 야마모토 리켄, 카즈오 세지마는 민나노 이에 모두의 집이라는 그룹을 결성해 피해의 복구를 함께 생각하는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주로 도요이도를 중심으로 좀 젊은 건축가들이 여전히 지역 살리기 운동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리케는 다수의 공모전 수상작과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몇몇 주요 작품만 보고자 합니다. 네, 야마모토 리케는 홈페이지고요. 거기에 되면은 이제 메인 이미지와 함께 이쪽에는 프로필과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굵직한 일들이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전에서도 1등 수상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 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 강남의 디스트릭트 약간 하우징 이렇게 블럭으로 된 거 지은 것과 그 판교에 지었던 것도 여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기가 어려운 홈페이지였어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컴플릿 완성된 거를 치게 되면은 보통의 홈페이지라면은 약간 사진들이 있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씩 눌러보지 않으면은 어떤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릅니다. 일단은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이 작품부터 한번 볼게요. 나고야 조케이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나고야 조형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이제 박스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지어진 디자인입니다. 처음에 봤었던 인상은 상당히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드 안에서 건물을 해결하였고 이렇게 저층부에는 뭔가 오픈된 공간이 있다면 위에서 시설을 이렇게 플로팅을 시켜가지고 해결했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오픈 공간. 이거 지금 글라스가 없는 걸 보니까 외부인 것 같은데, 네, 정말 대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들었고요. 소개하는 글에서는 이 건물과 건물, 이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브릿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위에 있는 이 큰 메스가 어떤 공간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나 봐요. 네, 저도 안 가봐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층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커뮤니티 시설로서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은 공간이 있고, 위 공간의 같은 경우는
이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이렇게 동선상에 있는 곳에 요 트러스, 대각선으로 된 요 트러스가 있다는 것이 좀 걷기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 이미지를 봤을 때만 해도 야마모토 리켄이 하는 건축에서의 그리드성, 그다음에 합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하나의 사진이었어요. 네, 이런 선을 지킨다라든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계단의 프레임과 계단의 모습이 뭔가 형태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식이 아닌 아주 깔끔한 건축을 실행하고 있는 건축가구나라고 느끼셨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로 좀 보고 싶었던 것은 이 프로젝트로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더 서클이라고 해서 쥐리에 있는 공항입니다. 사실 야마모토 리켄이 했던 건축은 대부분 약간 아시아 쪽, 일본에서 일단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한국에 종종 프로젝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쥐리에 아주 큰 공항을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더더욱 사람들에게 어프로치가 되지 않았나, 일본 건축가로서 생각이 듭니다. 바깥쪽, 공항의 바깥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유리,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오피스의 느낌이 강력한, 네, 공항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재밌었던 부분이 요 안쪽 부분이었는데요. 요 안쪽의 경우에는 자연 공간이 있고, 이 자연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네, 그냥 하우징 안속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던 공항의 이미지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두 이미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바라봐 본 건물의 표정이죠. 이곳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처럼 딱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 안쪽, 반대쪽으로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뭔가 하우징, 네, 집의 느낌처럼 편안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상당히 대조적인, 네,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이렇게 셔플 시켜가지고 만들어준 이렇게 큰 길, 어떻게 보면 스트릿이죠?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어서 공항에 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자연광, 내추럴라이트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천창을 만들어줬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합리적인 그리드는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돋보이는 건물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비정형의 형태에서는 사실 이 그리드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리켄 야마모토라는 건축가의 약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스위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이 새로운 타운은 어떤 것이며, 이제 다양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컨셉으로 잡고 네, 참여했었던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좀 소개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는 이거예요. 코야스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 학교를 처음 알게 된 이미지는 이 두 번째 이미지였어요. 이게 그 건축 잡지, 아마 신건축인지 네, 정확히 잡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잡지의 표지로 이 이미지가 나왔는데 처음에 그 잡지의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리켄 야마모토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탈리아 건축가 조세페 테라니의 약간 특집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요 건물 카사 델 파시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리켄 야마모토의 요 학교를 봤을 때 상당히 프로포션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프로포션은 다르고 다른 건물이지만 요 이미지만큼 리켄 야마모토도 카사델 파시오를 생각하고 이 이미지를 좀 만들지 않았나. 근데 이 건물에서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요 이미지인데요. 네, 어떻게 건물이 그 주변 사람들 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난간에 기대어서 밖에서 이런 운동인가요? 이벤트가 있을 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요 복도 공간을 어떻게 보면 학교의 내부 공간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키킨 야마모토는 이 학교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시설이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설로만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학교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공유 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시도될 수 있는 건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초등학교이네요. 다음으로 보고 싶었던 것은, 네, 한국 프로젝트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아까 그 공모전 1등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 강남에 네, 하우징 됐었던 거이고요. 이거보다 가장 뜨거운 이슈 감자였던 것은 판교죠. 누가 뭐라 해도. 네. 제 기억 속에 이제 리켄 야마모토라는 건축가의 이름이 확 들어왔었던 첫 번째 그 프로젝트는 이 판교 하우징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판교의 하우징, 단층으로 된 하우징들을 일본의 건축가가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판교 하우징의 경우에는 분양이 다 되지 못한 불명예가 있었던 프로젝트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프리스코 발표될 때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판교 하우징 미분양된 건축가인데 프리스코를 받았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이게 미분양이 됐고, 하지만 리켄 야마모토가 이 판교 하우징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를 같이 한번 살짝 보고 이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아, 이런 거를 하고 싶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건물은 대략적으로 3층의 건물입니다. 네, 간단하게 봤을 때.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이 2층 부분에 아주 큰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리켄 야마모토의 경우에는 여기를 영어로는 시키라는 표현을 썼고, 일본말로는 시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근데 한글로는 마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청마루, 그런 마루라는 표현입니다.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공간, 그 마루 공간을 이제, 네, 요 2층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있는 부분은 엄청 오픈된 공간으로 사용을 해줬어요. 각 유닛들이 유리로 되고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은 2층과 지하 1층에 집어넣는 구조였습니다. 겉에서 바라본 풍경은 약간 이런 식이고요. 이 뒤에 있는 산의 등고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비해서는 주변 지형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2010년에 지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마루 2층 부분에는 이렇게 넓은 오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면부터 보게 되면은 지하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부분에는 이제 보통 베드룸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베드룸과 베드룸 사이에 코트야드 약간 정원이 하나 있고요. 드라이 에어리아라든지 이걸로 지하 1층에 있는 베드룸에 약간 벤틸레이션, 환기가 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2층 부분에 마루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식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2층 부분은 다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베드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리빙, 다이닝, 베드룸, 이제 뭐 다이닝룸 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코트야드인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가장 메인이 되는 그 마루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커뮤널 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공유해서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층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베드룸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세 개의 건물이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그 사이에 포켓 공간이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건물을 봤을 때 가장 이 사람이 추구하고 싶었었던 이미지는 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키데일리에 나와 있는 이미지였는데요. 이렇게 자연 식물들이 있고 여기에 데크가 있는데 이분은 뭔가 이 옆집의 사람이라면 이 가족들은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소통이 되는 이런 모습. 이런 주거가 한국에도 있다면 어떨까라는 어떻게 건축가로서의 이상적인 생각으로 이 판교 하우징을 설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판교 하우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다시 평면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요 평면은 사실 아주 살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주택이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상당히 고급 주택 가격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 이 지역적인 특성상 이곳이 판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저렴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만약에 지하 1층 이 다이닝과 리빙에 심지어 요 베드룸 같은 경우는 거의 암흑이에요. 이곳에 그 환기 시스템으로 그 코트야드 정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곳은 어찌됐든 지하 건물에 살아야 되는 거고 북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는 1년 내내 어두운 공간이고 심지어 곰팡이가 쓸 수도 있는 방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다 남향으로 잘 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 요런 곰팡이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주고 여길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였던 2층에 있는 요 마당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2층에 리빙룸과 리빙룸이 오게 되면 가장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적인 주택이라면 대지가 있는 대지층, 이 1층의 경우 보통 리빙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아예 입구에서 바로 계단으로 올려서 2층에다가 리빙을 올려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리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는데 요 집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하 1층에 리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빙룸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조금 퇴색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요 집의 경우에는 리빙에서 밖에 바라보는 부분이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요 집 뒤에 있는 집의 리빙룸은 삭막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코트야드를 보게 되면 네, 거의 지하에 있는 집이 되는데 차라리 요 2층을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매력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한국 사람들,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맞지 않았던 프로젝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떨지 예,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는 제가 일본에서 가봤던 이케네 야마모토의 프로젝트로 요코스카라고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뮤지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뮤지엄이었어요. 앞에는 바다가 건물은 상당히 합리적이게 지어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이었던 것은 요 지붕 공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용이 안 되고 기계실만 올라와서 사용이 안 될 법했던 그 옥상을 아주 재미있게 꾸며놔서 사람들이 미술관 플러스 옥상까지도 꼭 한번 가보게 되고 그 옥상에서 바라보는 이 바다 풍경이 정말 멋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2006년에 지어진 곳으로 네, 전체 연면적은 한 12,000 스퀘어미터 정도로 되어 있었던 곳인데요. 다 3층 정도의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살짝 보시게 되면 약간 로비 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상당히 층고가 높은 미술관의 모습이었고 당시 있었던 미술품들, 약 작품들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일본 근현대 건축, 일본 근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모던한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뭐 산수화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브릿지로 큰 로비 공간으로 가게 되는데 재밌었던 부분은 이렇게 입구에서 로비로 가는 공간에 브릿지를 달아서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요 미술관 공간을 살짝 보여준다는 느낌? 이것이 좀 재밌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미술관, 박물관을 계획하게 된다면 티켓이 없다면은 내부를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으로 그 뒷공간을 계획을 하는데 야마모토 리케는 계속적으로 약간 이곳에 티켓을 갖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내부를 보여주는 계획을 이런 건축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어, 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되게 멋있었어요. 뭔가 바다를 표현한 것 같았어요. 네, 상당히 합리적인 건축을 실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런 매지선을 다 맞추는 것도, 물론 지금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약 20년 정도 돼가지고 좀 높은 부분도 있는데요.
당시에 건축했을 때는 상당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미술관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야마모토 리켄의 건물을 보게 되면 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건물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약간 수학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답을 딱딱딱 내고 있는 그 형태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공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블릭을 항상 추구하는 건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건축가였습니다. 리켄의 건축을 봤을 때 자하디드나 사나 혹은 뭐 OMA와 같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축이 아니라서 네, 프리츠커를 받을 만한 건축가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약간 그런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프리츠커 심사의 위원장이었던 알레한드로 아라베냐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니켄의 작품에 대해 도시의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건축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니켄의 작품은 커뮤니티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일상의 품격을 가져다주는 든든한 건축가다. 평범함은 비범해진다. 평온함은 찬란함을 낳는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네, 와닿는 말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SNS가 활발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극적인 생활을 쫓고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럭셔리한 여행을 떠나고 인스타에 올라온 힙한 장소를 찾아 나서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자극적인 시간은 짧고 일상에서 가장 오래 차지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집, 회사, 그리고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이지만 내 삶의 시간적 범위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건축이 사람들에게 좀 더 바람직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케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고심하고 추구해온 건축가라고 보였습니다. 평범함이 비범해진다라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특별함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때론 평범함이 오히려 돋보이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리켄 야마모토의 건축 활동에 주목하고 기대하며 오늘 건쟁이의 7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관련 의견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건축적 주제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이였습니다. 안녕.